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지금 여기 환경과 조건이 주무시기 아주 딱 좋은 온도도 적절하고 조명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않게요. 자, 제목은 이제 여러분 얼라리 꼴라리 한번 해보세요. 얼라리 꼴라리. 자, 그다음에 부리꼴레르. 네, 부리꼴라주. 네, 이게 불어 발음이 불어 전공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인재의 새로운 명칭이 이제 부리꼴레르형 인재입니다. 그래서 레비 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가 쓴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 부리꼴레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부리꼴라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종적 지식인이고요.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맥가이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형 부리꼴레르는 다산 정약용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뭐 연암 박지원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무튼 부리꼴레르는 손재주꾼이라는 뜻입니다. 답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인재형을 이제 부리꼴레르형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소개시켜드렸듯이 이제 이분이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탈출하는 즉흥적 상황 판단력, 임기응변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부리꼴라주라고 하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부리꼴레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변에 가용한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집을 짓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사전에 배운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베이러블한 툴, 가용한 자원, 도구를 가지고 문제 상황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대화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있는 도구를 다르게 변화시켜가면서 문제 상황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참고로 하지 않는 이런 인재들을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리꼴레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손재주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신기료 장수 아십니까? 신기료. 신을 고무신 같은 거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고치는 사람을 신기료라고 하는데요. 신기우리오 이거의 약자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우리나라에도 부리꼴레르가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관계로 대물림이 안 돼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웃어주실 때는 웃어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참지 마시고 웃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오늘 제가 할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3.0 패러다임인데요. 3.0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필립 코틀러 마켓 3.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분야의 3.0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아직도 이제 2.0도 잘 구현이 안 되고 있지만, 2.0을 넘어서서 3.0으로 가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쓴 건데요.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책 중에 하나가 더 파워 오브 풀이라는 책입니다. 잡아당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상당 부분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패러다임이 푸시, 밀어붙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막 날라오는 시대에서 내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잡아당기는 패러다임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리꼴레르형 인재가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대학이 이제 부리꼴라주 대학입니다. 이러닝 지원센터에다가 부리꼴라주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 교수도 뽑고 학생도 선발하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는 이런 대학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어플라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학을 소개하고요. 여기에 교육과정, 교육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지식의 연구무술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야기가 아니라서요. 아니기 때문에 따라했다가 굉장히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리꼴레르의 꿈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7년도 4월 11일 날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분당수서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폐차되고 제 갈비뼈가 왼쪽에 7개, 오른쪽에 5개, 팔이 부러지고 목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주치의사가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는 흉부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갈비뼈만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제 팔이 너무나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팔을 이렇게 들고 서 있었는데
이 팔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를 불러야 된다. 정형외과 의사가 너무 바쁜 나머지 한 3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 재러 오는 사람이 매일 와요. 몸무게. 몸무게를 왜 재냐고 그랬더니 자기 몸무게를 재는 게 자기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제 몸과 관계없이 각자의 전문 분야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이제 한양대 병원으로 다시 수송돼가지고 팔을 찍어봤더니 팔이 부러졌다는 거를 일주일 후에 알게 됐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좀 안 돌아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경희대 한의의 병원에 가가지고 벌침 50대 맞고 이 머리가 고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약보다는 한의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때 아무튼 하루에 3분이 매일 오십니다. 정형외과 의사님, 흉부외과 의사님, 신경외과 의사님. 각자 맡은 분야를 열심히 보고 하지만 제가 아픈 데는 어디냐면 목과 갈비뼈 사이가 아프고 갈비뼈와 팔뼈 사이가 아픕니다. 이 사이를 전공하는 의사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문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사이에 지식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전공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가 잘 된다는 것이 김광규 우리 한양대 명예교수님의 시입니다. 시인은 오로지 시만 생각하고 정치가 오로지 정치만 생각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잘 되려면 이런 사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느냐, 뭔가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그런데 nothing about an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새로운 정의를 전문가는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이장호 회장님도 서두에 축사 때 말씀을 주셨듯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옆을 쳐다보고 넓이 파다가는 전문 잡사가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은 네트워크에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도 그 누구도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어디에 있냐면 네트워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경계, 벽을 넘어서는 이런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피에르 레비의 집단지성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모든 분야에 한 사람이 능통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는 있습니다. 점점점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모든 지식을 다 능통하기는 불가능한데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소통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소통을 하는 방법이고 이 소통이야말로 창조를 일으키는 원동력인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계에서의 공적은 처음 아이디어를 낸 자가 아니라 세상을 납득시킨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소통을 하는 목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실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부족에 의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지식의 저주라고도 볼 수 있고 혁신의 저주라고도 볼 수 있죠. 전문가일수록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 대상으로 설명하지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호통을 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통이 돼버리고 이런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소통 방법은 밥통을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용목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통과 소탕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소탕하려는 것이다. 전문가의 자기 지식 수준을 좀 사람들에게 맞춰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변하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소통이 아니라 소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빠는 이제 갈비뼈 부러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보고 웃었지만 저는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남 개포동에 있는 수도 전기공고를 졸업했습니다. 제 전공이 용접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럼 저도 여러분을 안 믿어요.
자, 제가 여기 웰딩은 웨딩이라고 써놨습니다. 용접이라는 것은 전혀 이질적인 두 가지 쇠붙이를 중간 접착제에 의해서 붙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브릭콜러링 인재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뭐냐면 이질적인 정보들을 자기 목적에 맞게끔 편집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도 고등학교 때부터 저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릭콜러링 인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켄 로빈슨 경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이제 켄 로빈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튜브에 가시면 학습 경영의 혁명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켄 로빈슨 그걸 제가 좀 편집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생각의 혁명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다고 그러고 물론 그렇다고 그러고 원래 그렇다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점점 늘어납니다. 당연한 거고 원래 그렇고 물론 그렇고. 예. 뭔가 지금 이제 사회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구글이 등장하고 아이폰이 등장하고 페이스북이 등장하고 새로운 TGIF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정말로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의 혁명을 촉진시키고 있고 비즈니스의 혁명,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혁명, 모든 분야의 테크놀로지를 이네이블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앱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토마스 엘리엇의 영국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시죠. 정보 속에서 잃어버리는 우리의 지식은 어디 있고 지식 속에 잃어버리는 우리의 지혜는 지혜 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생활은 생활 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어디 있는가. 예. TGIF 시대가 돼서 Thanks God It's Friday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 월화수목금토일 늘 트위터, 페이스북에 접속돼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집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Basically, the world is changing. 자, 자세한 내용은 마켓 3.0 필립 코틀러 책을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 2.0, 3.0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근데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빨간 줄을 친 영혼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 그 다음에 기능과 감성을 넘어서선 영성이 주도하는 시대로 이제는 기업 경영이 이제 단순히 상품을 팔아먹고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감동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고객의 영성을 움직이는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웹 1.0에서 3.0으로 가면서 참여, 공유, 개방, 협력을 넘어서서 이제 모바일 실시간 의미 검색하면서 이제 누구나 다 지식을 창조하고 누구나 다 지식을 소비하는 새로운 공동의 지식 창조, 공동의 지식 공유의 패러다임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서두에 소개시켜드렸던 The Power of Pull이라는 책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키워드를 푸시에서 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포착하는 것에서 지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명시적에서 암시적으로 암묵지로 그다음에 교환 거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인간적 관계를 소중히 하는 관계로 가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학습자들이 그 플랫폼에 와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져 있는 수많은 학습 자원들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면 그 프로그램 개발 속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이미 올드 패션드 돼 있고 아웃데이트 돼 있는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잠정적으로 난리지 1.0, 2.0, 3.0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자료에 지금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꾸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점심 먹고 강의 시작 2분 전까지 자료를 고쳤습니다. 난리지 3.0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잠 들으신 다음에 3가지만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3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거 33가지를 건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3가지.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식을 이제 밀어붙이는 시대에서 창조하고 공유하는 시대에서 공동을 창조하고 풀링 날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날리지라는 말이 나오고 리얼타임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텔리전스도 인터렉트, 인터랙션,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한 개인의 독창적 지능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지능으로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R도 제가 한번 그냥 어젯밤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HR 1.0, 2.0, 3.0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여기는 휴먼 리소스, 여기는 휴먼 릴레이션십, 여기는 휴먼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아까 필립 코틀러가 얘기했던 대로 인간의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간을 인적 자원, 천연 자원, 이런 자원 취급해가지고 개발하고 활용 시기가 끝나면 발로 차버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러려면 누구나 다 이 휴먼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은 또 휴먼 해피니스, 즉 해피니스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HR은 이제 사장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김정태 우리 UN 가버넌스의 팀장님 오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펙과 스토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스펙을 갖추는 시대가, 이게 단순히 대학생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면 스펙 경쟁은 사람을 밀어내고 스토리 경쟁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스펙은 경쟁자를 양산하지만 스토리는 협력자를 양산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스펙을 갖춘 토익 900점에 학점 4.0, 4, 5, 36, 3,600을 맞으면 연봉 3,600이 보장됐었는데 지금은 취업이 안 되는 이런 불우한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펙을 갖고 면접에 보는 사람들은 머리로 이야기하지만 스펙을 갖고,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취업의 정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수없는 천재가 끌리는 바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재수없는 천재, 지금 재수없는 천재가 일하고 싶습니까? 끌리는 바보가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끔 재수없는 천재도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대학 4년 동안 한 개 보내면 당구만 쳐가지고 당구가 500이 넘어요. 그래서 학점은 2.4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면접을 했는데 학점 4.3을 맞은 학생은 떨어지고 학점 2.3을 맞은 이 당구쟁이는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면접에서 인터뷰를 시켰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잘할 수 있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방금 전에 스토리 이야기합니다. 나는 4년 동안 이 당구에 미친 사람이다. 당구에 대한 면접관들한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이야기하니까 저 친구 뭔가 시키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 친구를 합격시켰어요. 근데 재수없는 천재, 학점을 많이 맞고 아주 평균화된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는 장렬히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다 당구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능과 사회적 성공의 관계를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쓴 말컴 글라드웰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은 영웅적인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부모의 지원, 사회적 환경, 문화적 구성, 이렇게 다 그룹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개인이 물론 천재적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의 시류, 변화, 환경에 관계없이 출세할 수 있지만 다 시기를 잘 타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마련돼야 되고, 천재가 나타났는데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합작품으로서 지능 인재들이 탄생한다.
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킹코스 복사 가게 아시죠? 킹코스 엄마가, 킹코스 창업자인 오팔라 엄마가 아들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애야, A를 받은 학생들은 B를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C를 받은 학생들은 회사를 경영하고, D를 받은 학생들은 건물을 기증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예. 이장 회장님 A입니까? 가끔씩 예외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게 뭐 또 다 맞다는 얘기, 그래서 그럼 다 학점 D를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나 학교 다니면서 북 스마트, 책 똑똑이가 되지 말고, 스트릿 스마트, 길거리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넘어지고 그런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제 맥킨지에서 더 와 for talent, 인재 전쟁 시대를 내걸면서 인재가 회사를 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 컨설팅을 받은 여러 가지 엔론이라는 회사 아시죠? 엔론. 엔론이라는 회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굉장히 죽을 썼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맥킨지의 잘못된 가정은 개별적 구성원의 지능이 조직의 지능을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 똑똑함이, 조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똑똑한 지능이 다른 사람과 협조 속에서 협동의 창의성으로 꽃이 피지 않는 그런 지능들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게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인재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주제입니다. 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인재상을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를 잘 짓고 감사합니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다정한 사람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취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 P&G라는 회사도 맥킨지가 제안한 인재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탑스쿨에 MBA 나온 친구들이 P&G에서 나온 세제를 팔러 다닐까요? 세제 팔으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HR 3.0 시대 불이꼴령 인재의 핵심 역량. 그 많던 전문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따온 제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꼴령 인재 대표적인 모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맥가이버입니다. 이게 실전형 인재고요. 그죠? 다빈치의 직업은 뭐,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맥가이버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까? First time I ever delivered, so I hope you get attention. Okay, now we have a lot of dirty oil. What's that do for the war effort? The military calls it chemical fire. Civilians get more to the point. Air pollution. What did the guy for economy team call?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맥가이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매뉴얼 갖고 다니나요? 저 친구 매뉴얼? 요런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 상황에 이렇게 하고, 문제 상황에 직면해서 막 위기가 지금 배가 물 빠지고 있는데 매뉴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가 물에 빠지면 배가 물에 빠진 원인 분석 대책 회의를 소집하죠. 그죠?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배가 물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우리는 다 죽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은 검토 능력이라는 건 아시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검토를 거듭해서 더 적극 검토를 하다가 이제 기회를 상실하는 이런 현상들. 자, 한국형 브레콜레르 연안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 이게 정민 선생님의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도대체 다산이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 내에 자기 전공도 아닌 이 사람 전공이 뭔지 몰라요. 그 방대한 지식을 구축했을까? 이것이 정민 교수가 안식년 동안 안식년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정철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정철 카피라이터의 불법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맨 앞에 나오는 저 사전 정의가 미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여자가 아니에요. 미친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이전에 미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안식년을 맞이하는 그 전년이 미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미치도록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년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이것도. 참고로 제가 또 서평을 써서 교보문고 북모닝 쇼에 곧 서평이 나갈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다산 지식경영법 책을 보면
지식의 연금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기 전공단이 도대체 이 사람의 핵심 역량은 분류입니다. 분류. 카테고리를 만들고 분류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엮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도 없었는데 어떻게 엮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비밀이 지식경영 책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재를 보시면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깊이입니다. 여기는 넓이고요.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하수꼬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깊이 파는 사람을 은둔거사라고 그러죠. 세상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우물 파다 매몰되는 사람들이 이제 은둔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게 파는 사람들, 이 잡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를 깊이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는 무림지전, 오야봉, 고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추구하는 인재는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리 가는 방법은 이렇게 올라갈 때 옆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옆으로 먼저 간 다음에 위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스페셜리스트가 된 다음에 자기 인접 유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자,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근데 이걸 인간이 직접 경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식 채널에 보면 경험이 안준이다 이걸 찾으면 동영상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작을 쓴 사람은 다 산전수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경험의 상상력, 그것이야말로 체험적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이 체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사, 석사, 박사가 다음에 잡사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학사의 정의를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학사입니다. 졸업했으나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게 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사는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 제가 많이 비유를 듣는 게 이제 팔이 앞다리 전공한 석사는 뒷다리를 모르는데, 왜냐하면 앞다리만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는 나만 모르는지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군, 이렇게 깨달은 경우가 이제 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 돌석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석사. 그다음에 이게 돌을 갈다 보면 돌이 얇아지면 박사가 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레퍼런스가 중요하냐면, 이 레퍼런스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쌓은 직간접적 경험의 총합을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꺼운 사람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거나 영화를 많이 보거나 1년에 책 한 권 읽으면 이거 레퍼런스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리꼴레랭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고만장 법칙입니다. 이게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인풋이 없으면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디더 법칙이라는 건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려면 뭔가 많은 인풋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창의성이 싹이 틀려면, 여기 이제 제가 물극필반이라고 썼습니다. 이 물극필반은 뭐냐면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바닥에서 쌓고 있다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전전긍긍 암중무쇠 호시탐탐하다가 갑자기 물줄기가 솟는 시기가 오는데 이거는 일정 시점이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레퍼런스를 쌓는 기간, 그 한 분야에 파고 들어간 깊이, 이것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욕망의 물줄기가 솟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충 여기 파봐서 물이 안 나오면 저쪽에도 파보고, 두 번 파서 안 나오면 때려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극필반의 기회의 반전을 만지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하고 우리 최수진 박사 여기 왔나요? 저 뒤에 있네. 최수진 박사가 이제 논문을 쓴 것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전문성이라는 사람, 전문가라는 게 뭐냐? 전문성. 여기 보시면 실천, 성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실천적 지식이라는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브리꼴레르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지식이에요. 실천적 지식은 어디서 탄생되느냐?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리플렉션을 하면서,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화된 지식을 단계적으로 축적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 있다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좀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문적 이제 프로페셔널 에코시스템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건 아이디어를 여기서 딴 겁니다. 더 파워풀이라는 데 땄는데, 전문가는 모두 다 열정을 가지고 뭉칩니다.
재능의 열정이 추가되면 그 사람은 이제 불꽃이 튀깁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액세스. 자, 지금 이제 사람과 자원에 엄청나게 아주 방대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쉽게 액세스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세렌디피티라고 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 세렌디피티가 영감이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이 세렌디피티가 떠오르는 그런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 있는 조건과 무대가 엄청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예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성취도를 낼 수 있는 시대로 오는데 그 가운데 열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해 주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소셜 미디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는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굉장히 좋은 되지만 잘못 쓰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터넷은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인텔리전스는 사람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텔리전스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소셜 플랫폼에서 1 플러스 1은 3이라는 것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이라는 것이 이 소셜 플랫폼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하고 어트랙트하고 어치브하는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그런 가능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인텔리전스의 아까 그 파워 오브 풀이라는 책을 지은 존 셀리 브라운이 정의한 걸 보시면 인텔리전스는 소셜 스킬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떻게? 네트워크 오브 엑스퍼트.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과 소셜리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고 인간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신천지들이 열리고 있다. 그걸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새로운 가능성들을 무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브리콜레리형 인재들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멀티 스페셜리스트, 하이브리드, 버서털리스트, 그 다음에 전무만 지식 편집가, 전방위적 지식 경영의 대가, 다산, 그 다음에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또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통섭형 인재, 융합형 인재. 여기 보시면 북극 인재와 남극 인재가 있는데요. 이 남극 인재는 북극 인재들의 잘난 것에 의해서 짓눌려가지고 억울함을 참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남극 인재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은 남극 인재라는 결론을 도출한 책이 괴짜 인재를 얻는 기술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스마트와 스트리트스마트, 화초와 잡초형 인재.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잡초형 인재, 스트리트 인재, 남극 인재, 용합 인재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브리콜레르라는 컨셉으로 이제 묶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안철수 우리 교수도 A자형 인재를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A자형 인재가 이렇게 A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자의 전문성이 요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다리입니다. 소통의 다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각자의 전문성은 전공의 벽에 갇혀서 사장되고 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브리콜레르의 핵심 역량인데요. 이것만 다 습득하면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이 중에 하나만 몇 가지만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을 소셜미디어에 비춰 생각해보면 이쪽 감성과 이성은 새 양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하나 부러지면 날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성을 토대로 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불안감, 불편함, 불만을 감지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스인가요? 그 친구가 상상력이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상상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창조의 무대에 뛰어들 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리퍼폴스와 리믹스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목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주워다가 나의 목적에 맞게끔 재목적화시켜서 그 다음에 리믹스, 엮으면 창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 마세요. 일단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거기 있는 거 둘러 맞춰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편집하고 슬라이드쉐어닷컴에 가서
파워포인트 붙이고, 뭐, 사진 어디 가서 또 주워 담아가지고, 이리저리 흔들어가지고, 엮으면 여러분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화두는 먼저 엮는 놈이 임자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브리콜라주 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윌슨은 그 생물학자 통섭을 지은 책임 사람입니다. 지식의 계속적인 파편화와 그것으로 인한 철학의 혼란은 실제 세계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만든 인공물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대학의 교목은 신갈나무고요. 소나무가 아닙니다. 소나무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독야청청 패러다임이지만 신갈나무는 더불어 살아가는 패러다임이고요. 우리 한양대학교 교화인 개나리를 제가 저희 브리콜라주 대학의 교화로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란꽃이나 장미꽃은 그 하나의 꽃으로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개나리꽃은 집단으로 춤을 춰야 집단으로 춤을 춰야 아름다운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초는 잡초고요. 교가는 낙하가입니다. 왕심자의 낙하가. 그 다음에 학습 찬양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우리 학교의 짐승은 아직 정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교식, 학교의 그 급식은 이제 잡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걸로. 그래서 여기 브리콜라주의 교과는 즐겁지 않으면 배움이 아니고 배우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다. 뭐 하여튼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학습 찬양가, 학습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학습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러는데, 이게 이 브리콜라주 대학의 교가라는 거예요. 저것도 뭐 제가 새로 만든 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학습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이거 바꾼 건 제 겁니다. 살짝만 바꾸면 제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창조의 변신술입니다. 자, 자크 아탈리라는 이태리의 미래학자가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에서 레고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은 레고 문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레고를 줘도 그 레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명이 탄생할 수 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더더욱 용광로형 문화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모자이크형 문화가 중요해지고, 화이부동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종결합, 잡종교배를 추구하면서 이연연상을 하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마이 게인치가 지식의 쇠퇴라는 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티치라는 개념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티칭이라는 개념은 답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건데,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점점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스승이나 제자나 같이 해야 될 역할은 머리를 맞대고 헤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티칭은 이제 가르침이 아니라 가리킴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 아주 작은 차이지만 가르침과 가리킴의 차이죠. 자, 브리콜라주 대학의 교육과정은 잠깐 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 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y're customized to local circumstances. And we have sold ourselves into a fast food model of education, and it's impoverishing our spirits and our energies as much as fast food is depleting our physical bodies. 박수 치세요. 여기서 끝났나 보네. 이게 더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따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한 17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패스트하게 죽어가듯이 패스트 교육 시스템, 주어진 목표를 설정해놓고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의 영혼이 고갈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사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철 선생의. 시험은 뭐냐면 상상력을 억누르는 공부, 그래서 생각의 균질을 초래하는 공부, 그래서 새로운 답의 싹을 잘라버리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시험이라는 거랍니다. 그죠? 물론 저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예외 상황은 있으니까요. 자, 제가 잠정적으로 만든 브리콜라주 대학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도 수시로 바뀝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됐는데 나갈 때는 또 전혀 다르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론 또 학기 초에 실라버스하고 학기가 끝날 무렵에 실라버스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학기 실라버스가 끝날 때 실라버스와 똑같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것이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일관성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학생들을 자멸로 이끌 수 있는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아주 플렉서블하게 액세스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쭉 있는데요. 대페이지먼 기법은 뭐냐면 르네 마그리트가 이질적인 이미지를 남과 다른 방식으로 중첩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색다른 어텐션을 키핑합니다.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 결합의 이미지 중첩 방법을 통해서 초현실주의 화법을 개발한 르네 마그리트라든지, 여기 보시면 지식 산부인과 학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아직 남이 아무도 아직 안 알아주기 때문에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식 임신시키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연구하고 있는데, 지식 낙태 수술 방지법이라든지 그죠? 제가 좀 이제 미국에다 먼저 책을 출판한 다음에 한국으로 갖고 와서 번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서이자 역자인 동시에 이런 새로운 자, 이 브리콜라주 대학의 자매 대학으로서 드리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드리대학교는 주로 긍정적인 것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걸림돌 제거 비법학 세미나라든지 한계 도전 인턴십, 불장난 실습, 불장난 실습은 불자 들어가는 걸 다 떼내버리는 겁니다. 이 옆에 대학은 또 이 아마도 섬에 또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브리콜레르가 될 수가 없어요. 주로 개론을 배웁니다. 분위기 다운학 개론, 절망좌절학 개론, 우왕좌왕 지지부진 개론, 이런 거, 시비 걸기 개론, 이런 거. 참고로 개론은 개소리하는 론이라는 거에 약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브리콜라주 대학의 교육 방법은 뭐냐? 교육 방법은 체인지입니다. 뭔가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무가내로 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체인지를 한자로 쓰면 체인지가 되고 영어로 쓰면 체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예요. 체인지.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몸을 스스로 인식하고 터득해서 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만이 이 세상을 체인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이외의 지식은 별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화살지자에 입구자를 합치면 알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화살하고 입이 합쳐지면 알지자가 될까? 알지자에다 날일자가 붙으면 이 지혜로울 지자로 바뀔까? 대목자는 지식은 남의 목구멍에다 화살을 날리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구멍에 화살을 날리면 굉장히 목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주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이 지하철에서의 메타포를 브리콜레르에서 설명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고 난리지가 있고 위스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이제 이걸 이쪽으로 바꿔가는 건데요. 이거 개인이 하면 개인 학습이고 저걸 집단이 하면 집단 학습, 조직 학습이 돼서 그것이 습관화되면 이제 학습 조직이 되는 건데, 자,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고, 그죠?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필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내릴지 안 내릴지. 절대로 노잉이 먼저 오지 않고 필링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내렸는데 제가 못 앉게 된 이유는 바로 옆에 사람이 그 옆자리로 옮기고 옆에 사람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절한 실패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learning by failure를 통해서 몸소 깨달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퍼스널 knowledge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약간 사선으로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서 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서 있거나. 그러니까 제 행동의 변화가 온 것은 제가 뼈저린 고통 체험을 한 순간 reflection.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reflection입니다. reflection in action. 액션을 하는 도중에 reflection 해보니까 다음에 그렇게 액션을 하면 또 자리를 못 앉게 되겠구나. 이게 바로 practical knowledge입니다. reflection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학습자와 스마트한 러너의 차이점은 learning by failure를 통해서 reflection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인지적 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제식 훈련을 시킬 때 코그니티브 매핑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제식으로 몸과 몸의 최초 접촉을 통해서 전수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각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런 도제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도제식 전수가
소셜리 링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소수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전수되기도 하고 또 노하우를 공유하지도 않고 대물림하지도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인지적 도제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 대형 시간 지하철 이 많은 사람들 시선 사로잡는 곳이 있었으니 뭐야 무슨 일이야 어디 나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요? 손이 소금과 펴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지하철에서 세고 있기야. 아니 손에 무초를 갖고 있다는데 뭘 이렇게 하는지 오늘의 달인 시작부터 범상 촬영 기술 뽐내는데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수표 도장 찍기면 도장 찍기 돈 세는 솜씨 없이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는 오늘의 달인. 돈버스의 최강자 1913년의 최희정 달인. 여기서 잠깐 이분들을 빼놓고 돈을 돈하면 사지 206회 5만원 집회 범수의 오창 달인. 날카로운 메인이 쭉 불량식품 할 수 없어. 그녀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불량집회는 없다는 말씀. 다시 봐도 정말 진기병기가 따로 없다. 그러면 여기 또 있다. 국내 조물정 계산의 모습. 214호에 소개된 일주부터 조수빈 계산의 김용기 달인. 스피드는 기본, 정확성은 보너스. 피아노 치듯 계산기 위를 날아다니는 저 손놀림. 우와 정말 대단하다. 자, 여러분 생활의 달인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인데요. 제가 책을 지금 쉬운 8권 쓰거나 번역을 했는데 책 쓰는 달인 이런 걸로 좀 한번 출연해볼까 하는데 아직 출연 요청이 없는 관계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스터리를 향한 집념입니다. Desire to get better. 오늘보다 더 낫게 되려고 하는 그 잠재된 욕망과 열정이 합쳐져서 끊임없이 practice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여기 1, 29, 300 법칙, 1만 시간 법칙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대형 사고 하나는 29번의 조짐이 합쳐져서 터지는 거고 29번, 여기 300이네요. 3이언이에요. 300. 300 법칙이죠. 그래서 300개의 현상이 조짐이 뭉쳐져서 29번의 사건이 터지고 하나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한 번의 위대한 성취는 29번의 작은 성공 체험의 누적이고 29번의 작은 성공 체험은 300번의 프랙티스 뭐 이런 거죠. 그죠? 1만 시간 법칙 다 아시죠? 근데 1만 시간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새로 만든 법칙이 하나 있는데 1만 분의 1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1만 명 중에 1명 꼴이다. 이게 제가 만든 1만 분의 1 법칙입니다. 앞으로 1만 시간 법칙보다 더 유명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안 듭니까? 자, 이제까지 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 공통점이 뭐냐? 가드너의 멀티플 인텔리전스, 인간의 8가지 지능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뭔가 강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실용 지능, 퍼스널 knowledge, reflection in action, 그 다음에 deep smart, practical knowledge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 여러분은 n분의 1의 재능을 갖고 있다. 내 안에. 남의 재능, 남의 거와 비교해서 자꾸 경쟁하지 말고 내 안의 것을 찾아라. 그걸 끊임없이 재미를 가지고 실천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분야의 재능이 기능으로 바뀌고 예능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기술과 예술을 같이 접목한 기예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t the heart of the challenge is to reconstitute our sense of ability and of intelligence. This linearity thing. 지능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간단한 짤막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청담도에 가면 신라호텔에서 탈출한 안효주 씨가 초밥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밥알을 집으면 350개가 집입니다. 여러분 밥알을 350개 집는 걸 매뉴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자, 손을 씻는다. 집는다, 아닌가 보다, 다시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밥을 350개를 집지 못합니다. 브리콜레르는 아까 손재주꾼이라고 했죠. 지식이 손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브리콜레르입니다. 이 손의 단련, 연마, 손의 감촉, 이걸로 알아보는 거죠.
선일금고 김용호 회장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대무님을 잘 못하시고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지금 회장님이고 딸내미가 부사장이고 상무로 이렇게 같이 가족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호 회장님은 전 세계 어떤 금고를 갖다 줘도 순식간에 열어버립니다. 참 대단한 금고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금고를 다 털 수 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금고 여는 노하우가 이렇게 엽니다.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식관리 시스템에 공유를 했으면 어떻게 공유했냐면 자,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세 마디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다운로드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봤는데 금고가 열릴 리가 없는 거죠. 이 지식은 어디에 있냐면 머리에 들어있지 않고 매뉴얼에 있지 않고 몸에 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practical knowledge. 자, 리얼 knowledge는 어디에 있냐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거는 is experience, 경험될 뿐입니다. in the form of unwritten story, 쓰여지지 않는 스토리와 conversation, 대화를 통해서 경험될 뿐이다. 매뉴얼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경험을 창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딘가에 출연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없다고 셀리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인, 이거 영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굉장히 두꺼워서 저분이 독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책입니다.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140자의 글만 읽다 보니까 두꺼운 책은 선천적으로 읽지 않게 되는 이런 DNA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이런 공통점들은 다 있지만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청기화장스러움입니다. 노하우의 대물림 단절과 집단적 공동체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소셜 러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정보를 공유하려는 체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싱, 아웃소싱, 인소싱 이런 걸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의 크라우드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그래서 외부와 커넥션하고 디벨롭하고 리서치 앤 디벨롭이 아니라 이제는 커넥션하고 디벨롭하고 그래서 협동하면서 새롭게 창조하는 이런 것을 저는 COP 2.0을 넘어서는 COP 3.0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연금술 융합의 종류는 그 강신장 사장이 쓴 강신장의 그 오리진이라는 책에 보면 퓨전, 통섭, 컨버전스, 페이지망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리진이더라 이 책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창조가 지식의 연금술은 적경 지역에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데일수록 이질적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게 메디치 효과라는 거죠. 메디치 효과. 자,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통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일단 어떤 분야에 분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박학다시. 소통, 이심전심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이 화기애애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우라통이 터지거나, 분통이 터지거나, 고통이 되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밥통을 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브리콜러가 지식을 창조하는 신통법으로 제가 일단 인도 의도적인 우연, 강제 결합법, 데칼코마니 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넷페이지망, 이미지의 배반, 경계 넘나들기, 크로스오버와 아웃사이드 인 퍼스펙트,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방식, 발산과 수렴의 사고, 그 다음에 둘러보면서 깊이 파면서 깊이 파고들기, 그 다음에 하이텍스트 그리기, 이런 게 뭐냐면요. 책 한 권을 읽으실 때 예를 들면 열정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이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열정 관련된 책을 자꾸 이렇게 엮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열정에 대한 생각과 이전에 내가 읽었던 열정에 대한 생각을 엮어보는 거죠. 저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그냥 읽는 것한 방법이지만 이제는 뻗어나가기식 글 읽기. 그래서 각 책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 간의 연결망과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내 지식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또 지식의 창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데자뷰와 부자대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서튼 교수가 얘기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데자뷰는 처음 보는 새로운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대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콜레르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주고 낯서는 것을 익숙하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능력의 소유자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이걸 천재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 기존 아이디어, 예상되는 결과를 다른 틀에서 낯설게 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눈을 바꾸면, 시각과 시점과 관점을 바꾸면 익숙해 보였던 것들이 낯설게 보이고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축사에서 말씀 주신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나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티브 잡스가 지금 다르게 생각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B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An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광고인데, 그죠? 미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상식해 보였지만 몰상식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몰자가 떨어져 나가고 상식으로 바뀌고 상식이 거꾸로 뒤집혀서 식상해지는 이런 대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세요? 몰상식한 사람이세요? 본인이 혹시 몰상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회사에 몰상식한 사람이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상식적인 면접관에 앉아가지고 상식적인 눈으로 보니까 몰상식한 사람은 절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신보다 똑똑한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엘랑 비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랑 비탈이 뭐냐면요. 엘랑은 프랑스어로 도약과 약동을 뜻합니다. 비탈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엘랑 비탈은 생명의 도약을 의미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한 분야의 위대한 위협을 이룬 사람들은 다 엘랑 비탈이라는 거예요. 엘랑 비탈에 이르는 배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절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뭔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물론 이 지식을 만든 다음에 만든 과정에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패처럼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소통과 달통과 정치 주변에 이제 그런 맥락도 잘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한 분의 엘랑 비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대 고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속 24시간 365일 접속돼서 무수히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점점 비참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 김상 르네상스 창조 경영 강의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창조는 장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장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동을 일으키는 것이 장난의 잘못이 장난이라는 거예요. 작품의 난동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 우리는 장난하면 뭐라고 합니까? 놀고 있으면 멋있고 놀고 있네. 장난치고 있으면 장난하냐 지금? 이러니 우리나라는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놀면 더 일시키고 놀고 있으면 놀고 있네라고 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장난, 세상에 물을 일으키는 파란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창조는 시작된다. 이 장난은 놀이입니다. 놀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동영상 한번 보세요. He wrote this 2 years ago, and he was bewailing the fact that she wanted to do it. And he says, I've got something else, but it may not be for you. He says this: had I the heavens embroidered cloths, been wrought with gold and silver light, of blue and the dim and the dark cloths, of night and light and the half light, I will spread the cloths under your feet. But I
dreams.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on my dreams. And every day, everywhere, our children spread their dreams beneath our feet. And we should tread softly. 예, 이 예이츠가 평생 사랑한 시인이 있죠. 평생 한 여인이 있죠. 청혼을 2번 했는데도 안 되고, 그죠? 이 여자의 남편이 죽었는데 청혼을 안 하고 그 여자의 친척과 결혼을 하는 그런 불운의 삶을 살았는데, 그 불운의 삶을 살았는데 예이츠가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시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여인이 결혼을 안 해줬기 때문에 위대한 시인이 탄생했다. 결국 시인은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시를 창조한다. 내 마음속에 결핍, 부족함, 아픔이 없는 사람은 창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시인이 예이츠라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모쏠길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는 사람, 나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사람이 열정을 일으키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브릭골레르라고 보고요. 그런데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일을 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입니다. DC 채널의 호랑이와 암사가 사랑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브릭골레르는 첫 번째 사랑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다른과 차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른과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달라지는 것보다는 같아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아지기. 일단 상대방과 우리는 달라지기를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과 같아지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과 나의 다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두 암수하고 호랑이는 헤어졌습니다. 그게 오늘의 강의의 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